네, 12주차 2강 벡터의 발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발산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벡터의 미분 연산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함수를 우리가 미분할 때 뭐 x의 제곱 플러스 3x 이런 함수를 미분하는 거는 우리 dx x에 대해서 미분하면 dx분의 dy 이런 식으로 쓰죠. 이런 것처럼 벡터에도 미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벡터에 대한 미분 연산자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경도, 기울기라고 하는 거 또는 발산, 회전, 뭐 라플라시안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벡터를 미분하려다 보니 자주 나오는 연산자가 있어요. 즉, 각 방향에 대한 우리는 기본 성분을 우리 교재는 AX, AY, AZ 단위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죠. 요 방향 성분에 대해서 미분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각 방향에 대한 미분인 것이지, 즉 x축에 대한 미분이야. 그래서 변수가 두 개의 변수가 아니라 세 개의 변수죠. x, y, z. 그래서 얘는 편미분으로 씁니다. 그래서 라운드 x의 라운드 이렇게 더하기 라운드 y의 라운드 그리고 라운드 z의 라운드 이렇게 써주는 걸, 요거를 우리는 각 방향 벡터에 대한 미분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x축에 대한 x 성분의 미분 기울기, y축에 대한 미분, z축에 대한 미분, 요걸 갖다가 우리는 벡터의 미분 연산자라고 하면서 얘를 간단하게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줘요. 이 역삼각형으로 그려놓은 것을 우리는 델이라고 읽어. 델. 일반적으로 델이라고 읽고 또 어떤 책들은 나브라라고도 얘기해요. LA. 이러한 연산자를 누가 얘기를 했냐면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해밀턴의 연산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해밀턴즈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벡터의 미분 연산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델이라고 하는 얘는 라운드 x 라운드의 x 성분, 라운드 y의 라운드의 ay. 요거는 이제 요 뒤로 가도 상관없어요. 라운드 요 ax, ay, az는 요 뒤로 와서 좀 전에 필기한 것처럼 그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벨이라고 하는 거는 벡터의 미분 연산자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쓰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어떠한 임의 함수에 대한 기울기를 써요. 기울기를 표현해 볼게요. 이 함수를 갖다가 각 방향에 대한 기울기를 쓰려면은 여기에다가 대를 갖다 이렇게 딱 달아주면 되는 거야. 즉 대리라는 놈은 좀 전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라운드의 I 벡터라고도 우리가 보통 표현해요. 이제 다른 책들은, 우리 교재는 얘를 뭐로 썼어? 그렇지, AX로 썼지. 라운드 Y의 라운드의 AY 그리고 라운드 Z의 라운드의 AZ 이렇게 쓰고 여기에 V를 달아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기울기라고 얘기해. 또는 경도, 그레디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레디언트. 줄여서 GRAD라고도 표현해. GRAD, V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경도, 경사진 정도, 그걸 경도라고 얘기하고, 그걸 기울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임의 함수의 각 방향에 대한 기울기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델 V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얘를 기울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델 V는 이렇게 하고요. 각 V의 각 방향의 기울기, 즉 변화율의 벡터 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V는 스칼라예요.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인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델 V를 우리는 그레디언트, 델을 갖다가 그레디언트 줄여서 GRAD만 쓰고, 그 다음에 요 스칼라 함수인 V를 갖다 써주고요. 나중에 전위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전위 경도를 갖다
어떤 문제에서 이제 전이경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요 델 V를 해가지고 쭉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벡터의 발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좀 전에 기울기에서는 이렇게 곱하기를 그냥 점도 안 찍고 도트도 안 찍고 이렇게 크로스도 안 찍었죠. 이제 점 찍은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델 해놓고는 보통 이제 전개의 발산 이런 걸 표현하고 또는 전속 밀도의 발산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얘는 뭐냐 하면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라운드 x의 라운드의 ax 플러스 라운드 y의 라운드의 ay 라운드 z의 라운드의 az 이거에 내적이죠. 내적. 이 벡터는 당연히 이 x축 성분 ex의 ax 플러스 ey의 ay 플러스 ez의 az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요거에 대한 내적이야. 그럼 이거 내적 구하면 어떻게 돼? 같은 성분끼리 곱해 가지고는 더해주면 되는 거지. 즉 ax하고 내적하면은 걔는 1이 되는 거고 남는 것은 그래서 라운드 x의 라운드에 2x 남죠.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해주면 되는 거지. 다 전개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우리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요거만 나오잖아, 그렇지? 라운드 y의 라운드에 2y 그리고 플러스 라운드 z의 라운드에 EZ로 이렇게 써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델 벡터의 발산이라고 얘기하고요. 좀 이따가 이제 전개의 발산을 갖다 우리가 배울 텐데요. 그건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적으로 하면은 결과는 이렇게 나와지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D 벡터를 해주면 여기다 dx, dy, dz로만 바꿔서 써주면은 그 결과는 여기는 dx, dy, dz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발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전개의 발산, 그래서 델 E라고 하면은 그래서 다이버전스의 약자를 써가지고 다이버전스 E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전개의 발산이야. 또는 전속밀도의 발산이다 하면 다이버전스 D로 해가지고 전속밀도의 발산 을 이렇게 다 수식을 안 쓰고 또는 델 E라고도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거 다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알기 위해서 다이버전스 발산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다이버전스 그래서 발산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많이 여러분들이 암기하는데 유리하죠. 다음에 이제 곱하기를 이렇게 점 찍은 거 말고도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이제 회전이라는 게 있어. 컬이라고도 얘기하고 로테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로테이션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 자개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나타나지는데 그것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델에다가 점 찍지 말고 크로스로 한 다음에 어떤 자개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델이라는 것은 라운드 x의 라운드의 ax 플러스 라운드 y의 라운드의 ay 플러스 라운드 z의 라운드의 az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크로스 h라는 벡터는 마찬가지로 x 성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hx의 ax 플러스 hy의 ay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그리고 hz의 az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걸 갖다가 크로스 외적을 하면은 얘는 이렇게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ijk 써주고 ijk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ax, ay, az니까 az 이렇게 써주고 쭉 써서 요 성분 라운드 x의 라운드 y의 라운드 그리고 라운드 z의 라운드
그리고 여기는 hx, hy, hz로 해서 벡터의 회전을 갖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벡터의 미분 연산을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벡터의 회전은 이렇게 하고요. 컬 h라고도 쓰고 로테이션 h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의 회전을 표시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해요. 다음에 라플라시안이라는 게 있는데 델에다가 델을 갖다가 두 개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내적을 취해주면 얘는 무엇이 되겠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전이라고 하는 v를 갖다가 이건 스칼라야, 스칼라를 한번 이렇게 곱해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라운드 x의 라운드에 ax 플러스 라운드 y의 라운드에 ay 플러스 라운드 z의 라운드에 az 에다가 또 하나 더 있는 거지. 라운드 x에 라운드에 ax. 여기 라운드 델이 두 개 있는 거니까 이게 내적으로 표현하고 플러스 라운드 y에 라운드에 ay 플러스 라운드 z에 라운드에 az. 여기에 v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건 내적이니까 같은 성분끼리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x 라운드가 있는데 분모가 라운드 x가 두 개 있으니까 라운드 x의 제곱, 라운드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지. ax는 없어지고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라운드 플러스 라운드 y의 제곱에 라운드의 제곱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분모끼리만 이렇게 곱해줘봐. 그러면 라운드 y의 제곱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라운드는 이렇게 제곱 이렇게 써준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편미분 공업수학 때 배웠죠? 이렇게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라운드 z의 제곱에 라운드의 제곱에 이렇게 써주면은 요 내적한 결과가 나와지죠. 이것을 v로 이렇게 달아주면 되는 것이고 이때 요렇게 표현된 요 놈을 우리는 뭐라고 쓸 수가 있어? 그래서 델의 델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얘도 더 쓰기 싫으니까 델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라플라시안이라고 얘기하고 공간 전화 분포에서 전 위를 구할 때 우리가 이 라플라시안을 또한 쓰기도 합니다. 물론 다르게 풀 수도 있지만 그럴 때도 이렇게 라플라시안을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고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이건 이제 판서한 내용 이렇게 써놨고요. 벡터의 미분 연산자, 기울기, 어떤 전학 Q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한 기울기, 각 방향에 대한 기울기 해서 이제 W로 써놨고 지금 좀 전에는 V로 표현했지. 전위함수 전위 경도를 구할 때 이렇게 V 쓴다라는 거, 위치 에너지, 뭐 W 이런 것들을 하려고 이렇게 써놨던 겁니다. 참고하면 되겠어요. 벡터의 발산 해가지고 얘도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쓴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이것의 결과는 이 벡터의 발산의 결과는 당연히 스칼라가 나온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스칼라 내적이니까 스칼라가 나오는 것이지. 좀 전에 여기는 이놈은 뭐가 될까? 얘는 벡터예요. 그렇죠? 벡터예요. 이 결과는 벡터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이 W라는 거는 W 아까 전에 V라고 썼는데 얘는 스칼라가 되는 것이고 스칼라에 대한 기울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벡터의 회전 얘도 이제 벡터가 되는 것이죠. 외적이니까.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개의 회전을 구할 때 사용하고요. IJK로 표현 일반적으로 IJK로 쓰고요. 우리 교재는 AX, AY, AZ로 이렇게 써놨으니까 뭐 어떤 책마다 또 좀 틀리게 있으니까요. 일반적이란 말은 좀 피할게요. 이제는 AX, AY, AZ가 이제 기본 벡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놨죠. 이렇게 H 벡터는 임의 벡터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요거를 갖다가 줄여서 쓰면은 로테이션 H 또는 컬 H라고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라플라시안 얘기했어요. 이거 델 두 개를 내적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고 그게 두 개를 내적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러한 이제 우리가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도 유도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델의 델이구나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요 델 두 개를 라플라시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벡터의 발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가우스의 법칙해서 임의 패곡면을 통해서 나가는 전속의 총합은 패곡면 내에 있는 전하의 총합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걸 수식으로 쓰면은 인테그랄 면적분이니까 d에 대한 면적을 통과하는 전속은 그 전하 이 면적 폐곡면 내에 있는 이게 이제 폐곡면이라고 하면 그 안에 전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는 그 전하의 총합과 같다라는 것이 가우스의 법칙이었죠. 그런데 우린 또 지난 시간에 전속 밀도 D는 입실론 제로의 2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S 쓰고 입실론 제로의 2에 ds 이렇게 쓰면 되겠죠. ds 이것도 면적분인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이게 Q라는 얘기인 거네. 입실론 제로는 상수니까 유전율을 나타내는 상수예요. 비례 상수야. 그래서 넘겨주면은 이쪽으로 나눠주면은 인테그랄 2의 ds는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되겠네. 그렇지? 입실론 제로분의 q.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주차에 이제 전기력선을 배웠었는데요. 그 전기력선을 우리가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개수를 단위 면적으로 나눠준 것을 우리는 뭐로 정의를 했냐면은 전개 2로 정의를 했어. 그치? 이게 전기력선의 정의야. 전기력선이 많이 나가면은 그 단 면적을 갖다가 많이 나가면 전개가 세질 거 아니야. 그쵸? 그걸 이렇게 정의를 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DS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그리고 DN을 먼저 쓰면, DN은 2의 ds가 되는 거고 양변을 적분해주면 인테그랄 dn 써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변은 인테그랄 2의 ds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요걸 전부 다 개수 센 걸 갖다가 전부 다 합친 거를 총 개수라고 해서 n이라고 쓰면은 이것은 전기력선 수가 되는 거야. 개수가 된다라는 얘기야. 전기력선의 개수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것이 2의 ds다라는 얘기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이게 몇이 나온 거야? 입실론 제로분의 q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입실론 제로분의 q라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우스 법칙이 나와진 거예요. 즉 뭔 얘기냐 하면은 단면적을 통과하는 단면적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총 개수는 단면적 아래에 있는 내에 있는 전하 q의 입실론 제로분의 1배이다라는 것이야. 여러분들이 혹시 뭐 지금 이제 전기 공과 학원이나 뭐 이런 게 다닐 때 어디에서 전기 자기학을 배운다든지 이렇게 해도 어떻게 여러분들 또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하겠죠. 또는 다른 책을 찾아볼 때에도 이렇게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하면은 전기력선의 총수는 입실론 제로분의 q개이다라는 이런 말들이 좀 더 많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책에 많이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우스의 법칙도 이것도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요 말뿐만이 아니라 밑에 있는 이 말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유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보도록 하죠. 그래서 ds분의 q 전하의 총합은 이거다라는 것이고 이 식으로부터 이렇게 입실점 제로분의 2의 관계를 적용해 가지고 하면은 전기력선 수학 전개의 정의 11주차 1강에서 있었던데요. 페이지 8페이지 참고하면은 이러한 것을 설명한 적이 있고요. 지금 오늘 이렇게 유도되는 거를 이 전속 밀도를 통해서 전속 밀도와 전개의 관계를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이때 전기력선의 총 개수는 입실론 제로분의 q개이다. 즉 총전하 q의 입실론 제로분의 1배이다 라는 말 있으니까 꼭 기억하길 바라고요. 생소하게 듣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단위는 라인즈, 전력선이니까 그 선의 복수형을 써서 라인즈라고 얘기하고 한글로는 그냥 몇 개 할 때 개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벡터의 발산을 이용해 가지고
벡터의 발산, 벡터의 발산. 그래서 이제 전개의 발산에 대해서 또는 전속 밀도의 발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비대칭 전하 분포에 대해서 이제 균일하게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닌 비대칭일 때 이 가우스의 법칙을 적용하면은 또한 매우 편리한 방법이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임의 전하 Q가 Q 쿨롱이 XYZ 평면에 XY 직교 평면에 이렇게 전하 Q가 있다라고 합시다. 얘가 전개가 막 방사 분포로 방사로 이렇게 전개력선이 쫙 나가겠죠. 전개 2가 쫙 나갈 거라는 얘기야. 그때 나갈 때 미소 최적 아주 미소하다고 그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미소 최적은 그러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델타 V로 쓰면은 X축의 미소 변이랑 Y축의 미소 변이 그리고 Z축에 대한 미소 변이를 다 곱해주면 미소 최적이 되겠지. 미소 최적 안에 전하 Q가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전개 2가 쫙 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방사 분포로. 그렇죠. 그랬을 경우 총 발산되는 그 전개 또는 전속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 한번 구해보자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이때 전개 2라고 하면은 전개 2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X축 성분을 EX라고 표현해서 AX 그리고 Y축 성분은 EY EY에 AY 그리고 Z축 성분은 EZ는 AZ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랬을 경우 얘가 이제 전체적으로 나가지는 거야. 자, 그런데 얘가 X축으로서 X축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할까? X축의 X축 성분의 변화율은 어떻게 될까? 변화율. 즉 X축 성분에 대한 변화율은 X축 성분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치? 그리고 Y축에 대한 변화율은 어떻게 될까? Y축에 대한 변화율, 즉 기울기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이 Y에 대한 이렇게 변화율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Z축에 대한 변화율은 어떻게 쓸까? 그래서 라운드 Z의 라운드에 EZ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이것이 이 미소 최적에서 나가진데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델타 V를 곱해주면은 이것은 X축 성분으로 나가지는 전체 X축 성분의 변화량이 되겠네. 변화량. S축 성분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매달 급여가 100만 원이라고 쳐. 이때 내가 통신요금이 10%가 나간대. 0.1%. 그러면 얼마 나가는 거야? 100 곱하기 0.1하니까 10만 원 나가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X축 통신요금으로 0.1%, 뭐 전기세로 0.01%뭐 이렇게 나간다고 치면은 거기에다가 이 전체를 곱해주면 그게 이제 총 변화량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 X축 성분의 변화율에다가 전체 최적을 곱해주면은 이거는 X축 성분의 변화량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변화량이야, 양. 퀀터티가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Y축 성분에다가 델타 V를 곱해주면 이거는 Y축 성분의 변화량이 될 거야. 그리고 Z축 성분에다가 델타 V를 곱해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Z축 성분의 변화량이 되겠지. 이걸 전체를 더해주면은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총 변화량이 되는 거야. 총 변화량이라는 얘기는 이 전하 QA에서 총 나가지는 총 발산량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얘를 갖다가 다 더해줘 볼게요. 이제 라운드 X의 라운드에 EX 플러스 라운드 Y의 라운드에 EY 플러스 라운드 Z의 라운드에 EZ 여기에 델타 V가 다 공통이지. 그래서 델타 V를
V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긴 점은 내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스칼라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아보기 쉽게 위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준 거고요.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나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했어. 혹시 이제 착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이렇게 표현되는 건 아까 뭐하고 똑같았었나요? 이렇게 라운드 x에 라운드 ex, 라운드 y에 라운드 ey. 그렇지. 델에다가 내적 해가지고 2로 써주면은 요거 다 쓰기 싫잖아, 그치? 근데 곱하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쓰겠다라는 얘기야. 여기에 델 v를 곱해주게. 아, 델 v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건 나브라를 의미하는 거고 미소 최적을 의미하는 거니까 미소 최적 이렇게 해줘야겠죠. 여기에 이렇게 미소 최적 델 v를 이렇게 곱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 쓰기가 싫잖아. 이게 총 변화량이지. 지금 총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 발산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전체 총 변화량이지만은 요거 다 쓰기가 싫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델 쓰고 도트 찍고 2벡터 이렇게 써.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벡터의 전개의 발산이라고 얘기하고 다이버전스 E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계산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이렇게 된 것을 요건 이제 총 변화량이 되겠네. 총 변화량. 총 발산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델에다가 이것이 지금 총 발산량, 이 면적을 통해 가지고 나가지는 총 발산량은 뭐였어? 그렇지, 전하 Q였지. 전하 Q였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자, 이 벡터 2든 벡터 2는 전속 밀도하고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 전속 밀도하고는 그렇죠. 입실론 제로분의 2를 여기다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입실론 제로분의 1 총 변화량 전기력선의 총 변화량 총 나가지는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래서 얘는 Q가 아니라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되는 것이지. 아까 내 전기력선의 총 개수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총 개수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총 개수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입실론 제로분의 Q를 입실론 제로분의 1쪽으로 곱해주면은 여기에다가 입실론 제로의 2가 되겠네. 2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미소최적 델 V가 미소최적 V가 붙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Q가 있는 것이지. 여기 Q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렇죠? 요렇게 써주니까 요거는 입실론 제로분의 2는 그러면 뭐를 의미해? 델의 그렇지, 전성밀도 D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에 델 V를 이쪽으로 넘기면 얘는 델 V분의 Q가 되겠네. 그러면 전하 Q를 미소 최적의 땅 전하 Q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말의 의미는 이건 뭐를 의미해? 그렇지, 로를 의미하는 것이죠. 로 V라고 하는 로 V. 이거 미소 최적 전하라는 얘기인 거야. 즉 미소 최적 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미소 최적 전하 밀도. 미소 최적 전하 밀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얘를 로 V로 쓰고 그래서 이러한 식이 중요한 식이 나왔어요. 델에다가 전속 밀도에 대한 발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는 전개의 발산을 의미하는 거고 전개의 발산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것은 요 설명은 좀 이따 한 번 더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은 전속 밀도의 발산은 이렇게 미소 최적 전하 밀도와 같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맥스웰의 제1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벡터의 발산 정리에 해당되는 건데 사실은 정리는 또 별도로 또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식이 나온 거 꼭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네요. 그래서 전속 밀도 D의 발산은 로 V 최적 전하 밀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이제 요거를 하나를 더 여기서 할게요. 지금 이렇게 표현한 요 식에서 보겠어. 여기다 다시 써주면 델의 이 벡터에
미소 최적 V가 이게 총 발산 양이야. 총 발산 개수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입시는 여러분의 Q개가 라인이 나온다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델의 이 벡터는 미소 최적 V 델 V 미소 최적 V를 이쪽으로 나눠주면 즉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미소 최적 V의 Q로 쓸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야. 이때 이건 뭐를 의미한다고? 그렇지. 미소 최적 전하 밀도가 되는 거야. 전하가 최적에 미소하게 얼만큼 있는가 그걸 의미하는 것이야. 즉 최적 밀도, 미소 최적 전하 밀도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로 V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므로 얘는 전개의 발산은 입실론 제로분의 로 V다라는 이러한 중요한 식이 또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로 V 최적 전하 밀도는 이제 다 V자도 쓰기 싫어. 그래서 이렇게 로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써놓은 책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써주는 거고, 요거 하나 알고 있으면은 맥스웰의 제1 방정식인 델의 전속 밀도는 로다, 로 V 또는 로다 라는 이 식 맥스웰의 방정식을 알고 있어도 요 식으로 유도가 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D는 입실론 제로분의 전개 2니까 입실론 제로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입실론 제로분의 로 V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델 2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 다라는 거, 그리고 델 D는 로 V다 라고 하는 거 중요한 것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걸 전개의 발산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전속밀도의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둬서 여러분들이 풀면 되고요. 얘를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미분형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적분형은 뭡니까? 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기력선의 총 개수는 2의 ds다 라는 요걸 갖다가 우리는 가우스 법칙의 적분형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의 총 개수는 몇이 나왔어? 그렇지, 입실론 제로분의 Q다라고 하는 요 식이 가우스 법칙의 적분형이야. 적분형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미분형이라고 얘기하고, 전속밀도에 대한 발산은 맥스웰의 제1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판서하고 했던 거를 내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한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요거 쭉 해놨고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 비기밀 분포의 전화를 해석할 때 사용을 하고, 적분형은 아까도 얘기한 적분형은 인테그랄 2의 ds는 전체의 전기력선의 개수인데, 이 전기력선의 개수는 입실론 제로분의 Q개가 나온다. 이게 이제 가우스 법칙의 적분형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우스 법칙을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변화는 발산량이고 델타 E는 그래서 입실론 제로분 Q. 요거 쓴 거는 이제 전화 Q라는 것은 이거 쓴 거는 이제 미소 면적당 전하를 의미하는 거야. 얘는 미소 면적당은 델 S의 Q로 쓸 수가 있는 거고, 이때 S는 이제 델 S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약분해 가지고 Q 나와지게끔 된 거고, 지금 여기는 이제 미소 최적당 V로 표현하면 최적당 전하 밀도로 표현하면 로 V의 V로 Q를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아까 좀 전에 이렇게 설명했던 것처럼 그냥 유도해도 됩니다. 어쨌든 어떻게든 유도해가지고 전개의 발산은 입실론 제로분의 로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적분형이라고 하고, 요 놈은 미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속밀도의 발산은 D는 로 V 또는 로다라는 거, 이거는 맥스웰의 제1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개의 발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이버전스 E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다라는 것이고, 이때로는 최적 전하 밀도, 전속 밀도의 발산은 다이버전스 E는 로다 해서 맥스웰의 제1 방정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하나 풀고 이 강을 마치겠습니다. 전속 밀도가 이렇대. 이거에 대해서 점 P에서의 점 P에서 XYZ가 있으면은 1,1,0이래. 그러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딱딱. 이거의 최적전환 밀도와 최적전환 밀도 로 V 또는 로라고 쓰면 됩니다. 밀도와 2 마이크로 세제곱미터의 최적 내에서의 전화량을 구하라. 일단 최적 전환 밀도를 구해야겠네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로 V라고 하는 것은 전속 밀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이 이거밖에 없어. 이제 다이버전스 D는 로 V다 라는 거 이제 이거 하나 알고 있는 거잖아. 그쵸?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다이버전스 D라는 것은 델의 D를 의미하는 것이고, 얘는 라운드 X에 지금 처음 배웠으니까요. 델이라는 거를 이거 쓸게요. AX 플러스 라운드 Y에 라운드에 AY 그리고 라운드 Z에 라운드에 AZ. 이거와 내적인 거야. D 벡터라는 것은 DX에 AX 플러스 DY에 AY 플러스 DZ에 AZ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적한 거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 요거랑 요거랑 이제 편미분 하면 되겠지. dx를 편미분 하면 되는데 여기서 dx 이 d 벡터에서 dx에 해당되는 건 뭘까? 그렇지. ex의 제곱 y가 dx가야. 이게 dx야. 그렇지? 그리고 dy는 뭘까? 그렇지. 요거지. ex y의 제곱이 dy야. dz는 뭘까? 4xyz지.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곱해주면은 내적한 거니까 ax는 없어지겠지? 요 놈을 에다가 라운드 x 라운드 곱해주는 거야. 즉, 요 놈을 편미분하라는 얘기네.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편미분하면 뭐가 될까? 그렇지. 이에 대해서만 이제 변수 취급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나오면 뭐가 나와? 그렇지. 4x 2 빼기 1승은 1이니까 1 써주고 4x y만 나와지겠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다음에 요 놈이랑 이제 해줘야겠지. 이렇게 y에 대해서 편미분하라는 얘기네. 즉 이 놈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야. 이거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뭐가 될까? 그렇지. y의 제곱이니까 나와가지고 4xy가 되겠대. 얘도. 그렇죠? 다음 이 놈은 이제 요 놈인 거야. 요 놈이랑 남았는데 dz를 갖다가 z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야. dz가 이거지. 얘를 갖다가 z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뭐가 될까? 그렇지. 얘도 4xy가 되네. 4xy가 되겠네. 그러면 몇이 돼? 12xy가 되겠죠? 이때 전속 밀도의 발산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점 P에서의 최적 정화 밀도는 어떻게 되겠냐를 의미하는 것이야. 즉, 점 P가 1,1,0인데 전속 밀도가 막 나가지는데 그 나가지는 것 중에서 1,1,0에서의 최적 전화 밀도는 어떻게 되겠냐?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1,0을 대입해주면 돼. 그래서 x, y, 11 대입해주니까 얘는 몇이 되겠어? z는 없으니까 0 대입할 게 없죠. 그래서 12. 그리고 얘는 최적 전화 밀도를 구한 것이었어. 그치? 로 v를 구하는 거였으니까 쿨롱퍼 몇 회? 세제곱미터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로 v라는 것은 그래서 최적 전화 밀도는 구했어요. 이렇게 최적 전화 밀도는 구했어. 그 다음에 뭐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2 마이크로 세제곱미터 내의 전화량을 구하라고 하네. 즉, 로 V는 V분의 Q가 되는 건데 또는 미소 최적 델 V분의 Q라고 쓰면 되는데 뭐 V라고 써도 상관없죠. 이때 최적이 몇이래 지금? 2 마이크로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이야. 그치? 세제곱미터. 이게 Q가 여기 있는 거고 로 V는 몇이 나왔어? 이게 나왔지. 그래서 이게 12 딱 해서 쿨롱퍼 세제곱미터다 라는 것이네. 그러므로 전화 Q는 어떻게 되겠어요? 2 곱하기 이거 쫙 넘겨주면은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제곱미터는 약분되겠지?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써도 되지만 좀 더
단위를 변형시키면 24에다가 10의 마이너스 6승은 뭐라고 쓰면 돼? 그렇지, 마이크로지. 그래서 24 마이크로 쿨롱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좀 더 우리가 간편하게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쓴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단위는 마이크로로 쓰면 24 마이크로 쿨롱, 그럼 그냥 쿨롱이라고 쓰면 24에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다 라고 쓰면 되는데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일반적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제 2-15까지 봤고요. 12랑 24가 나왔죠. 그래서 답은 여기다 내가 캡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벌써 40분이 또 지났네요.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13주차 1강에서는 맥스웰 방정식과 발산의 정리를 알아보고 전위라는 것도 알아보겠죠. 이것도 해야 되니까. 진도를 우리가 2시간짜리예요. 이게 지금 전기자 계약이라는 게 원래 전작가나 이런 데에서도 일반적으로 다 이거 3시간짜리로 1, 2학기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 2시간짜리로 되어 있어서 진도 어차피 못 나갑니다. 저는 이거 진도 다 못 나가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뭐 공식만 딱딱딱 얘기해가지고 진도를 빼기에는 내가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해시킬 수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서 전부 유도를 하면서 다 풀었어요. 그쵸? 나름대로 예제 문제도 다 풀어줬고 한 문제 정도를 내가 안 풀어준 것 같은데 그거 뭐 쉬운 문제라 그냥 넘겼었죠. 그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필요하다 뭐 불필요하게 조금 뭐 많이 심화 코스로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쉬운 것들 위주로 해서 나름대로 진도 또 좀 나가려고 할게요. 어차피 2장도 지금 끝낼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